자, 두 번째 시간 이제 독해 시작할 건데요. 우리 독해 책에서 어법 문제 두 문제 먼저 풀고요. 그리고 뒤쪽에 빈칸 문제 이번 시간에도 연속해서 풀어볼 건데요. 이따가 빈칸 문제 풀 때는 우리 프린트물 중에서 빈칸 완성 우수문항 살펴보기 그 프린트물이랑 같이 보면서 자연과학 지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법 문제를 풀기 전에 가볍게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계속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법은 어법 위주로 생각하되, 즉 문법 위주로 생각하되 살짝 헷갈리거나 자신이 안 생기면 꼭 해석 한 번만 해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서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이 든다. 그러면 맞는 거 아닌가? 해석을 했는데 조금 어색하다. 그러면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어법은 헷갈리면 해석을 한번 해줘라. 그 문장이죠. 그 다음에 문장 구성의 기본 구조를 파악한다. 이제 그 얘기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또 주어 동사가 보인다. 그러면 문장이 두 개면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고? 접속사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문장이 두 개인데 접속사를 안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뒤쪽에 주어도 앞에 주어하고 동일하면 생략 가능하지만 다르면 그대로 써주고 뒤쪽에 이제 나오는 것을 무엇으로? 이렇게 ing 형태의 분사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정리하면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있는데 문장이 몇 개가 되면 두 개가 되면 중간에 접사를 쓰거나 접사가 안 보이면 뒤쪽에 동사를 분사 형태, 뒤쪽에 동사를 분사 형태 이렇게 바꾸는 거 요거 같이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같은 경우는 문장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쓰일 수도 있지만 두 개의 문장 앞에 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두 개의 문장 앞에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쓸 때 잘 나왔던 게 바로 뭐였냐면 요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얘네들이 잘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데 접속사 다음에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두 번째 문장 있죠. 두 번째 문장은 주어 동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 똑같이 표시해 볼까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명령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접속사로 쓰면 문장이 두 개인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꼭 주어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이 나와도 된단다. 즉 여기가 나오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꼭 명사나 동명사가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나 동사를 찾기 위한 해석은 꼭 필요하다. 명백하게 동사가 보인다. 그럼 상관이 없는데 동사가 살짝 헷갈린다. 그럼 그 문장에서 동사가 뭔지 꼭 길게 보고 동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해석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 다음에 특히나 중요한 거 능동이냐 수동이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구별을 묻는 것 같다. 능동은 뒤에 목적어 있고 수동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능동인데 목적어 안 쓸 수 있고 수동인데 목적어 나올 수 있으니까 해석 한번 해줘라.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그다음에 완전 불완전. 사실 완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보호라든가 목적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완전한 문장인데 근데 어떤 문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도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죠. 우리는 보통 동사 뒤에 보어나 목적어가 와야지 완전한 문장이고 동사 뒤에 보어나 목적어가 안 보인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불완전하다. 그게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도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으니까 역시 완전 불완전도 뒤에 나오는 예 유무로만 따져보지 말고 해석 한번 해주는 거 필요하다. 그 다음에 특히 대명사하고 제기대명사인데요. 얘는 언제? 특히 동사 뒤에 나왔을 때 작년에 수능에 이제 그렇게 나왔었죠. 그쵸? 동사 뒤에 대명사나 제기대명사의 밑줄이 있다. 그러면 특히 동사 뒤에 여기에 밑줄이 있으면 해석 한번 해줘라. 왜? 제기대명사는 언제 쓴다? 동사의 목적어하고 앞에 주어하고 같을 때. 그쵸? 따라서 동사 뒤에 얘가 보이면 앞에 주어하고 같은 거면 제기대명사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역시 얘도 뭘 해준다고?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단다. 됐죠? 그래서 이 느낌을 가지고요. 알고 있는 문법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풀어보면 돼요. 그리고 문법은 반복 학습하면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다고 했었죠. 그쵸? 문법 얘기 선생님 많이 드렸죠. 그쵸? 많이 드렸고, 우리 이미 카페에 지금 3개년 영상 있죠. 그쵸? 3개년 6월, 9월,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 어법 영상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어법에 대한 자신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빠르게 그 영상을 이렇게 쭉 한번 쫙 살펴보면 된다고 그랬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지금 어법 문제 두 문제 지금 풀어주세요. 시간은 4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3번하고 4번 가볍게 쭉 보겠습니다. 문법은 항상 반복해서 여러 번 들으면서 기억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한꺼번에 다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반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적용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다시 듣고 정리한다. 그 느낌으로 좀 보세요.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where의 밑줄이 있는데 where 앞쪽에 보니까 situations라는 명사가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명사 뒤에 where니까 일단 관계 부사를 묻는 거죠. 그쵸? 그러면 뒤쪽에서 완전한 문장인가 불완전한 문장인가 그것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ll students develop 그 다음에 positive identities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죠. 그쵸?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 맞았죠. 그쵸? 맞게 쓰인 거고 관계부사의 밑줄이구나. 뒤에가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맞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이번에는 지금 helpless라는 형용사의 밑줄인데요. 이게 이제 살짝 헷갈릴까봐 그 밑에 보면 지금 render라는 거 있죠. 그쵸? render라는 단어의 뜻을 줬어요. 뜻을 줘서 얘는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일단, render라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형용사의 밑줄이 딱 있잖아요. 형용사의 밑줄이면 부사와의 구별이라는 걸 먼저 기억합니다. 형용사의 밑줄이면 부사와의 구별이다. 즉, 부사는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따라서 형용사의 밑줄이 있을 때 부사와의 구별이니까 형용사를 가로로 묶어보세요. 가로로 묶어보고 나머지 문장이 성립한다. 그러면 부사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괄호로 묶어서 생략하려고 보는데 어색해. 그러면 형용사가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일단 렌더를 기억합시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렌더에 대해서는 구문하면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역시 렌더도 최근 3, 4년 사이에 모의평가하고 수능에서 가장 비중이 높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렌더,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이렇게 먼저 기억합니다. 그래서 명사가 될 것이고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목적의 품사가 명사니까 당연히 뒤에서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 형용사 쓰겠죠. 그렇죠? 근데 렌더라는 이 구조 있잖아. 이 구조를 모를까봐 밑에서 뜻을 줬어요. 즉 기본적인 접근법이 바로 뭐냐면 의미가 비슷하면 비슷한 어법이나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 렌더가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 만들다 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었을까? 당연히 얘가 있었죠. 그쵸? 렌더는 그럼 만들다는 뜻이니까 동일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의 무엇과 make하고 비슷한 구조가 될 것이다. make 명사, 형용사, 뭐뭇을 뭐뭐로 만들다 이게 가능하니까 렌더와 같은 뜻, make하고 같은 뜻, 렌더도 뒤에 명사, 형용사 맞게 쓰였다. 됐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helpless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참고로 또 형용사나 부사의 밑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답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멀어져요. 즉 나머지를 다 살펴보고 이상이 없는 것 같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게 형용사 혹은 부사다. 아시겠죠? 정답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건 동사하고 관계대명사, 접속사 이쪽 관련이 되는 거고 정답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멀어지는 거 점처럼 나오지 않는 게 바로 형용사나 부사의 밑줄이다. 혹시라도 내가 문법적인 게 많이 부족해서 헷갈리면 마지막에 다 살펴보고 맞는 것 같다. 그랬을 때 형용사나 부사의 밑줄을 답으로 고른다. 마지막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맞게 쓰였죠? 자, 그 다음에요. 뒤에 보면 이제 3번인데요. 3번인데 얘가 특히나 이제 중요하죠. 그쵸? 자, 이렇게 프로모팅이 딱 보이죠? 그쵸? 형태로 먼저 생각해 보면 어디의 밑줄이에요, 지금? 그쵸? 부정사, 동명사 혹은 분사의 밑줄이면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밑줄이면 무엇과 구별이다? 동사와의 구별이다. 그쵸?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준동사이기 때문에 준동사의 밑줄이면 그걸 동사로 바꿔야 되는지 생각한다. 동사로 바꿨을 때 맞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틀린 거고 동사로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맞게 쓰인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자, 일단 준동사의 밑줄이면 동사로 바꿔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는 건데 자, 앞쪽에 뭐가 보이냐면 이거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리고요. 동사로 바꿔야 되는지의 그 고민이라면 문장 전체를 살펴봐야 돼요. 다시 준동사의 밑줄이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밑줄이다. 동사로 바꿔야 되는지 생각한다. 그리고 동사에 대한 고민이라면 꼭 문장 전체를 살펴본다. 자, 그러면 앞에 보니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접속사 다음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뒤에 지금 벗이 딱 보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벗 다음에 지금 동사가 보이고 동사 뒤에 지금 뒤쪽에 대시 딱 보이죠? 그쵸? 자, 동사 뒤에 대시 딱 보이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주어하고 동사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that 이렇게 딱 보이면 동사 뒤에 대신 뒤쪽에 뭐가 나올까요? 주어 동사 보어라든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의 뭐가 나온다고?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어하고 동사가 될 것이고 동사 뒤에 대시 딱 보이며 그러면 뒤쪽에서 주어 동사 보어나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의 이제 완전한 문장이 보이겠죠? 그쵸? 그럼 that 다음에는 동사 뒤에 대시 보이면 또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시작된다는 거 일단 그거 먼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incorporating 이렇게 딱 시작하죠. 그쵸? 동명사가 주어인가? 그쵸? that 다음에 동명사가 주어인가? 이렇게 생각해야죠. Incorporating culturally relevant pedagogy and consideration of non-academic factors 이게 딱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끊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걸 포함시키는 거겠죠. 그쵸? 이걸 포함시키는 거. 일단 명사가 딱 보이고 명사 뒤에 대신해요. 그 다음에 뒤에까지 쭉 읽어보니까 뭐가 보여? must enhance라는 동사가 딱 보이죠. 그쵸? must enhance라는 동사가 딱 보이면 얘는 명백히 동사죠. 조동사와 함께 쓰이는 것을 명백히 그 문장의 동사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앞에 얘가 나왔을 때 뒤쪽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될 텐데 동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뒤에 동사가 딱 보이죠. 그쵸? 그러면 일단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길게 주어가 되는 거고 그 주어 역할하는 그 부분에서 명사 뒤에 쓰이는 that을 지금 물어본 거죠. 그쵸? 명사 뒤에 쓰이는 that 그리고 그 뒤쪽에 지금 promoting 이렇게 딱 나오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 생각해야 돼. 그럼 일단 명사 뒤에 대시고요. 명사 뒤에 대시고 뒤쪽에서 지금 딱 ing 딱 밑줄이 딱 있네요. 그쵸? 여러분 명사 뒤에 대시면 크게 두 가지 아니냐? 하나는 뭐가 있어? 하나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면 관계대명사. 그쵸?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면 뭐뭐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동격의 접속사. 그쵸? 자, 근데 명사 뒤에 대시 나오면 그러면요. 명사 대시 나오면 자, 첫 번째는 뭐가 될 것이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되겠죠? 그쵸? 여기 될 거고 그 다음에 뭐뭐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돼 쓰는 거 여기 딱 나오죠? 공통점이 뭐야? 관계대명사하고 동격의 접속사하고 공통점? 그렇죠. 일단 관계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접속사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같이 묶어서 관계대명사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명사 뒤에 대시 보였을 때 관계대명사가 됐건 동격의 접사가 됐건 어차피 둘 다 접속사 역할을 한다. 그럼 접속사 뒤에는 하나의 문장이 나올 테니까 하나의 문장에는 꼭 뭐가 있어야 돼?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불완전이든 완전이든 뒤쪽에 일단 무엇이 필요하다? 동사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뒤쪽에서 꼭 무엇은 있어야 된다? 동사는 있어야 된다. 따라서 3번이 틀렸죠. 그쵸? 왜? 뭐가 없어? 동사가 없잖아. 그쵸? 그럼 동사가 없으니까 얘를 무엇으로? 동사 형태 promote 이렇게 바꿔줘야 맞단다. 요거 잘 기억하면 돼. 최근에 요거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명사 대 제스였을 때 관계대명사냐 동격이냐 뭐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 뭐 이딴 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둘의 공통점을 보는 거야. 둘의 공통점은 일단 무엇이 있어야 된다? 동사가 있어야 된다. 됐죠? 그래서 뒤쪽에 promoting이 아니라 동사로 바꿔줘야 맞단다. 그럼 이제 딱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딱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가 보이고 앞쪽에 주어, 그 다음 밑에 must enhance 동사.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구조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요. 뒤쪽에서 이제 4번을 살펴보면 얘는 쉬워요 또. 그쵸? 4번은 지금 이제 어디에 밑줄이 있는 거예요? environment라는 그 동사가 딱 보이고, 아니 명사가 보이고요. 그쵸? environment라는 명사가 딱 보이고, 뒤에 encourage라는 동사 앞에 딱 쓰인 거죠. 그쵸? 그러면 동사 앞이니까 당연히 주어 역할을 할 것이고, 그쵸? 주어 역할을 할 것이고, 명사 뒤니까 딱 되겠죠. 그쵸? 주격 관계대명사가 될 것이고, 관계대명사 주격 그러면 대신 맞았죠. 선의서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대시니까. 그쵸? 이런 맞게 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5번을 살펴보면, 자, 5번도 봐요. 지금,
어디에 밑줄인가요? 5번. 아까 3번하고 동일한 느낌으로 가는 거야. 그쵸? 3번 ing 밑줄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건 지금 투부정사의 밑줄이죠. 그러면 어디의 밑줄이야? 준동사의 밑줄이죠. 준동사의 밑줄이면 동사와의 구별이다. 앞에서 동사가 안 보이면 얘를 동사로 바꾸는 거고, 앞에 동사가 있으면 그대로 써도 된단다. 그쵸? 자, 그럼 뒤에 쭉 보니까 되게 문장이 복잡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and가 또 보이네요. 그쵸? 접수사 다음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뒤쪽에서 명백하게 뭐가 보여? 명백하게 동사가 딱 보이죠. 그쵸? are able to make connection with past learning experiences. 그래서 과거의 학습 경험과 연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보이네요. 그럼 동사가 보이고, 여기까지 하나의 문장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뒤쪽에서는 투부정사는 일단 맞게 쓰인 거고, 완전한 문장 뒤에 투부정사죠. 보통 완전한 문장 뒤에 오는 성분은 뭐라 그러니?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앞이나 뒤에 오는 성분 없어도 되는 거지. 없어도 되는 성분이니까 그걸 부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앞에서 하나의 의미가 완성이 되는 거고 완전한 문장 뒤에 보는 거니까 그럼 얘는 바로 어떤 거다? 부사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다. 맞게 쓰였다.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첫 번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쵸?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결과, 그쵸? 결과. 그리고 일단은 완전한 문장 뒤에서 부사 역할하는 부정사 맞게 쓰였다. 그래서 포스터는 조장하다, 만들다. 됐죠? 조장하다, 만들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충분히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 자, 4번을 살펴보니까 4번은 지금 어디에 밑줄이에요? 4번은 자유롭게 그런 뜻의 형용사 플러스 ly 부사의 밑줄이죠. 그쵸? 부사의 밑줄인데요. 일단은 비교급과 함께 쓰였을 때는 뒤에 나오는 것을 같이 묶어 생각해 줘야 돼요. 비교급과 함께 쓰였을 때는 비교급과 뒤쪽에 형용사나 부사를 같이 묶어 생각해 준다. more freely 있죠. 그쵸? 가로로 묶어 뒤에 나머지 성립합니다. 그쵸? 그래서 없어도 되는 거구나. 자, 그리고 자유롭게 흘러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나오는 동사 형태를 수식하는 거니까 맞았다. 됐죠? 동사 형태를 수식하는 거니까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부사의 밑줄이고 없어도 상관없고 앞에 flow를 꾸며주는 거니까 당연히 부사 맞았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살펴보니까요. We are heading toward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head toward가 뭐뭐로 향해 가다 그 뜻이 되는 거고 world라는 명사 보이네요? 똑같죠? 그쵸? 앞에서 배웠던 거 situation 다음에 쓰이는 것과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명사 뒤에 왜 하네? 관계 부사구나. 그럼 뒤에가 완전한 문장인지 한번 해석까지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an extensive trail of information fragments about us. 잘 몰라도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쵸? 왜? will be가 뭐가 되는 거니까? will be가 동사가 되는 거니까. 그쵸? forever, 영원히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 글을 읽어갈 때 시간이라든가 장소는 부사. 가로를 묶어보면 그러면 뒤쪽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preserved 보이죠. 그쵸? 어디 다음에 쓰인 거야? forever는 영원히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니까 가로를 묶어보고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pp죠. 비동사 다음에 pp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 보호 역할을 하는 거. 맞았죠? 그쵸? 즉 비동사 뒤에 형용사 ing, pp 다 보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주어, 동사, 보호. 완전한 문장이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2번도 맞았다. 자, 그 다음에요. 3번을 보니까 beginning with 이렇게 쭉 보이네요. 자, 어디에 밑줄일까요? 지금 준동사의 밑줄이죠? 일단 뭘 생각한다고? 동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고. 앞뒤 동사 있죠? 그쵸? 앞뒤 동사 있으니까 일단은 ing 맞게 쓰인 것 같다. 자, we will first live with a detailed record 이렇게 보이죠? 우리는 자세한 기록과 함께 살도록 강요받을 겁니다. 우리는 자세한 기록과 함께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be forced to 일단 가로를 묶어볼까요? 자, be forc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야, 근데 강요받는다라는 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닌가? 그쵸? 그래서 be forced to는 그냥 좀 더 자연스럽게 읽어가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have to하고 비슷하다. have to하고 비슷하다.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완전한 문장 뒤에 앞에 동사까지 있으니까 ing 맞게 쓰였네요. 그래서 beginning 해서 뭐 시작해서 그 말이죠. 그쵸? 그래서
with까지 같이 묶어서 알아둘까요? beginning with 뭐뭐부터 시작해서 뭐뭐와 함께 시작해서 됐죠? 뭐뭐와 함께 시작해서 그렇게 볼까요? 어린 시절과 함께 시작해서 즉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자세한 기록과 함께 살아야만 할 겁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에 내가 뭘 했는지 성인이 되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도 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요. 4번 있죠, 4번. 이거 잘 봐야 돼, 이제. 그러니까, 지금 딱 ED의 밑줄이죠. 그쵸? ED의 밑줄인데, ED의 밑줄이면 두 가지 생각해 줘야 돼. 첫 번째, 동사의 과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뭐가 될 수도 있어? 과거 분사가 될 수도 있죠.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뭐뭇이 된. 이런 식의 수동의음의 과거 분사가 될 수도 있죠. 일단 전체 문장을 살펴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This data can often be of dubious reliability. 이거 딱 보이네요. 자, 일단은 밑에 reliability까지 dubious 주지 않았나? 그쵸? 그래서 of reliability는 of 다음에 추상명사네요. reliability가 바로 이제 신뢰성 그 뜻이니까 of reliability는 그러면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믿을 수 있는 이겠지. 그쵸? 우리 아까 했죠? of 다음에 추상명사, 뭐뭇을 가지고 있는, 즉, 뭐뭐의,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의심스러운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신뢰가 의심된다. 신뢰가 의심된다. 자, 이 자료는 신뢰가 의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건, 이때 있은 앞에 나오는 this data가 되겠죠? 그 자료는 잘못된 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자료는, 이렇게 딱 보이죠? 혹은 그 자료는 사실이지만 매우 대단히 이렇게 될 수 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지금 어디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비동사가 딱 보이고 얘가 주어죠? 그쵸?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비동사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주격 보호 역할하는 거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deeply는 부사니까 가로로 묶어보세요. 그러면 but 다음에 지금 어디? PP의 밑줄이죠. 그쵸? 그럼 PP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PP는 당연히 주격 보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PP가 들어갈 자리를 맞았다. 왜? and but or는 앞뒤가 같은 구조라고 했고 앞뒤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와줘야 되는 거니까 앞쪽에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고 뒤쪽에서도 보호 역할을 하는 PP 일단 맞았다. 그러면 PP라는 거 자리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럼 뭘 생각한다? 능동이냐? 수동이냐? 해석을 꼭 해줘라. 그럼 humiliated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ED가 붙었으니까 수동의미죠. 굴욕감을 느끼는, 창피함을 느끼는 그 뜻이에요. 근데 주어가 누구니? 주어가 this data죠. 자, 특히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가리키는 것을 찾고 걔가 뒤쪽에 나오는 말과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꼭 가리키는 말을 찾아서 능동, 수동 꼭 해석을 확인한다. 그러면 자료죠, 자료.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료가 굴욕감을 느끼고 창피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료가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렇죠? 됐죠? 자, 그래서 바로 뭐다? 4번을 ing로 바꿔줘야 된다. 자, 이 문제를 왜 많이 틀린 줄 알아요? 자리만 판단하고 해석을 안 했기 때문인 거야. PP니까 and 보도는 앞뒤 구조가 같다며 앞뒤 그럼 보호 역할을 하는 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앞에 형용사고 뒤에 PP도 보호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맞았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리가 맞았을 때 능동과 수동까지도 꼭 같이 한번 생각을 해줘라. 됐죠? 그래서 humiliating 이렇게 해주면 맞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그쵸? 5번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 We might find it harder to engage in self-exploration if every first step 이렇게 보이죠? 여기 find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동사 자체도 이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자, 일단 동사 뒤에 지금 it이 보이고 그 다음 뒤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보이죠. 그쵸? 간단히 먼저 생각해 볼까요? it과 투부정사가 보인다. 그러면 가짜 진짜. 됐죠? 그래서 it이 주어 자리에 쓰면 가주어. 그럼 얘가 이제 진짜 주어가 되겠죠. it이 목적어 자리에 쓰면 가목적어. 뒤에는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 한 문장 내에 뭐가 보이면 it과 투부정사 쓰이면 가짜 진짜. 가짜 진짜일 때 it은 맞았다. 다른 대명사 있죠. 다른 대명사 특히 이렇게 바꿔 쓰지 않는다. 가목적어, 가주어 다 it이다. 다른 대명사 this 이런 걸로 쓰지 않는다. 그리고 find가 나왔을 때
find it 이렇게 딱 보이고요. 형용사. 명사도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to 부정사 딱 보이면 가짜 목적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목적격 보호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진짜 목적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해석은 이 상태라는 것을 find, 발견한다, 알게 된다. 됐죠? 이 상태라는 것을 발견한다, 알게 된다, to 부정사 하는 것이. 됐죠? 그래서 뭐하는 것이 뭐뭐라는 것을 알다 혹은 발견하다. 이렇게 가목적어 구문이다. 거기까지. 그렇죠? 한번 적어두고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제 많이 봤으니까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이제 뒤쪽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뒤쪽으로 가서 같이 한번 볼게요. 빈칸 완성에 관한 이야기를 가볍게 요령들을 생각해보고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가 한 단어 빈칸이 보통 31번에 나오고요. 32번부터 34번까지는 조금 길어지는 빈칸이죠. 난이도가 살살 올라가는 건데, 근데요, 최근에 같은 경우는 원래 33, 34가 대부분 3점짜리죠. 그쵸? 그리고 31, 32는 3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2점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빈칸 추론 문제 4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33, 34는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버리고 31, 32는 이제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답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어디가 31, 32에 대한 오답률이 높다고 그랬었어요. 무슨 얘기야? 읽고 틀린다라는 거죠. 33, 34는 사실상 읽었으면 맞출 수 있는 그 정도 난이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칸 추론 문제를 이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풀 수 있다면 다 풀어보는 게 적절하다라는 거고요. 31, 32는 우리가 읽고 틀리는 거니까 우리의 독해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내가 어떤 걸 잘 못 읽었는지 그걸 계속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평소에 과제로 풀면서 중요한 건 바로 내가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 읽었던 문제에 대한 오답 정리를 꼭 정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쵸? 못 읽었던 문제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그쵸? 근데 읽었는데 틀린 문제, 그 다음에 찍었는데 맞춘 문제, 이런 것들 있죠. 그쵸?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오답 정리를 해보는 게 이제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일단 31, 32, 33, 34, 난이도에 관계없이 풀어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빈칸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성. 쫙 읽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한 가지 내용을 다루는지 아니면 두 가지 내용을 다루는지 이거 꼭 판단하라고 그랬었죠. 한 가지 내용을 쭉 자세히 다루는 것 같다. 그런 빈칸은 상위 개념 아니면 하위 개념이 되는 거죠. 포괄적인 말이라든가 혹은 구체적인 사례가 되는 거고,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 것 같다. 그럼 빈칸이 둘 중에 어떤 것이냐? 첫 번째 것이냐, 두 번째 것이냐? 요거 판단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빈칸 주변 있죠. 빈칸 주변. 최근에 특히 그랬댔어요. 빈칸 주변에 나오는 단서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전체 쭉 읽어가면서 대강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빈칸 주변 특히 빈칸 다음 문장 있죠. 빈칸 다음 문장 거기 좀 더 자세히 좀 해석할 필요가 있고, 빈칸 앞에 부정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빈칸 앞에 부정어 no, not, never 이런 것들이 있는지, no, not, never 혹은 little 이런 것들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왜? 그거 해석을 내가 놓쳐서 답을 반대로 고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연결하며 읽는다. 즉 약간 어색한 내용이 나와도요. 어색한 내용이 나와도 주어 동사가 보이고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보이는 이런 문장이 보인다. 문장이 연결이 된다라는 점, 중간에 뭐가 없으면 but, however가 없으면 같은 흐름으로 읽어가 준다. 여기서 어색해도 뒤에 나온 내용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 생각하고 같이 읽어가 준다. 자, 그 다음에 선택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무슨 얘기? 지문 속에서 언급되지 않은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선지는 일단 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 특히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선택지 중에서 초반에 몇 개는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읽는다. 왜? 마지막에 한두 단어 정도가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걸 포함할 수도 있다. 됐죠? 선지는 이렇게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복 강조될 말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어간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성격. 사실 5번은 참고사항이에요.
무슨 말인지 읽어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긍정의 느낌인지 부정의 느낌인지. 그 다음에 선택지의 성격 있죠. 선택지의 성격은 하나 정도는 혹은 많으면 두 개까지는 나올 수도 있어요. 33번이나 34번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자, 선택지 중에서 서로 반대로 해석되는 게 보인다.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수 있다. 둘 다 똑같은 느낌이다. 둘 다 긍정이다. 둘 다 부정이다. 그러면 둘 다 답이 될 수 없다. 됐죠? 반대 성격이 보이면 둘 중 하나 답일 것이고, 동일한 성격이 두 개가 보이면 둘 다 답이 될 수 없을 것이고, 마지막에 내용 파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문의 성격과 선택지의 성격도 참고해서 볼 수가 있다. 됐죠? 자, 일단 마음 편하게 쭉 반복되는 말, 강조되는 말 위주로 쭉 읽어가면서 빈칸 주변에서 부정어에 주의하고 다음 문장을 좀 더 꼼꼼하게 읽으면서 한번 풀어본다. 그 느낌을 좀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읽어가면서 중간에 이렇게 딱 튕기는 느낌이 들어도요, 일단 끝까지 참성을 가지고 읽는다. 전체를 쫙 읽고 나서 대강 내가 해석이 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말,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읽더라도 일단은 쭉 한 번에 읽어간다. 중간에 튕기는 느낌이 들어도 멈추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5번 먼저 풀어주세요. 5번 먼저. 5번 시간 2분. 빠르게 쭉 한번 풀어주세요. 한 가지 내용인지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지, 그리고 빈칸 주변까지 반복되는 말 위주로 잘 읽어주세요. 5번은 약간 워밍업의 느낌이니까 지금 다 읽었으면 반복되는 말과 가장 비슷한 느낌을 주는 말로 그대로 한번 정답을 골라보시고요. 나머지는 그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단어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냥 소거법으로 엑스프레시 한번 해보세요. 대충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은 뭘까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은 그룹 아닌가요? 그룹. 그쵸? 자, 선생님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There's more 보이죠?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To is trying to be 이렇게 보이죠? 이때 to가 딱 보이는데 ing 앞에 딱 쓰였네요. 그쵸? 뒤쪽에 to는 동사 원형 앞에 쓰였으니까 부정사의 to죠. 그쵸? 얘는 지금 ing 앞에 쓰였으니까 명사나 동명사 앞에 쓰이는 to니까 전치사죠? 그쵸? 그럼 전치사 to가 보이면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쵸? 그러면 trying to be,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것. 됐죠? 노력하는 것이 있고 그쪽으로는 뭔가 더 많은 것이 있다. 노력하는 것에는 뭔가 더 많은 것이 있다. 그렇게 가져가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자신의 집단에서 다수에 속하려고 노력하는 것에는 뭔가 더 많은 것이 있다. 무엇보다 단순히 힘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자, 그러면요. 힘을 확보하는 거 있죠. 그쵸? 요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됐죠? 자, 다수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는 힘을 확보하는 것보다 많은 것이 있다. 그쵸? 따라서 힘을 확보하는 것,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 이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work to가 보이죠? 그쵸? work to가 딱 보이는데 뒤에 to be까지 딱 밑줄 볼까요? 그러면 work 다음에 지금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딱 보이죠? work to 동사 원형. 요건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try to 동사 원형. R은 동사 원형이에요. R은 동사 원형. 뭐 하려고 노력하다.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집단이라는 다수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majority가 다수죠? Not just because the majority controls material and psychological resources. 그래서 다수가 물질과 심리적 차원을 통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무엇 때문이기도 해서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가가 주로 정의가 됩니다. Those who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쵸? Those who claim us as their own 이렇게 보이죠? 이때 claim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다. 소유권을 주장하다. 즉 주장하다라는 뜻을 적어주세요. 자, those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쵸? 우리를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 이쪽으로 와. 너희는 우리 거야. 너희는 우리 거야. 이쪽으로 와. 그 얘기죠. 그쵸? 그럼 결국 어떤 의미예요? 자, 우리를 자신의 집단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자신의 집단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누구인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 그럼 결국은
사람들은 왜 집단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의해서 정의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Drawing distinctions between who's in and who's out. 자, drawing distinctions니까 draw는 그리다. 그 다음에 distinction은 구별이라든가 혹은 차이, 그 얘기죠. 그러면 draw distinction은 당연히 어떤 의미야? 구별이라든가 차이를 그리는 거니까 말 그대로 구별하는 거죠. 그렇죠? 구별이라든가 차이를 주어 그리는 거니까 구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인이고 누가 아웃인가? 무슨 얘기예요? 누가 같은 그룹 안에 있고 누가 바깥에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누가 옳은가, 누가 그른가, 그걸 구별하는 것. 무슨 말이야?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옳은 거고 내가 속해 있지 않은 집단은 틀린 거야. 이렇게 구별하는 거. 자, 그리고 특권을 받은 사람과 디스어벤티지니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별하는 거죠. 즉,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특권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right하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다 in, right, 그리고 privilege, 이건 다 당연히 집단에 속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것 있죠? 요약하면 우리와 그들 사이에서 구별하는 거죠. 그렇죠? 즉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이따 보이죠? 우리가 뭐뭐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그 뜻이잖아요. 이렇게 적어볼까요? motivat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다 보이죠? 뭐뭐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얘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뭐뭐 하도 동기를 부여하는 거니까 뭐뭐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됐죠? 뭐뭐 하도록 만들다. make 목적 동사원과 같다. 자, 그러면요. 집단에 속해 있으면 right 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집단에 속해 있으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 집단 속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쵸?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클레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뒤에 나온 내용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무슨 얘기냐면 We seek to belong to the majority of our group 이렇게 딱 보이죠? 잘 봐요. 자, 방금 전에 뭐가 있었고 빈칸이 있었죠? 그쵸? 그 빈칸 다음 문장이 지금 저렇게 시작하죠? 그쵸? 최근에 스타일이 있었지. 빈칸 다음 나오는 그 문장이 빈칸에 대한 단서를 많이 제시한다고.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앞에 나오는 문장 다음에 연결이 되는데 앞쪽에 but, however,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비슷한 느낌으로 뒤에 나오는 게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단서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쭉 보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We seek to belong to the majority. 이거 딱 보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seek to, 노력한다고, belong to, 뭐뭐에 속하다 그 뜻이죠. 다수에 속하라고 노력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어떤 거야? belong to group, belong to majority. 이것과 가장 가까운 말을 찾으면 돼요. 근데 가장 가까운 말이 어떻게 표현이 돼? 잘 들어. 자, 가장 가까운 말은 첫 번째, 비슷한 표현을 쓴다. 두 번째가 중요하다. 비슷한 이미지를 쓴다. 됐어요? 자, 가까운 말을 표현할 때, 비슷한 말을 표현할 때, 첫 번째 비슷한 표현 말 그대로. 그다음 두 번째가 비슷한 이미지. 얘하고 비슷한 표현을 찾거나, 얘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밑에서 찾는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일단 이건 나오지도 않았죠. 그쵸? 침묵 얘기 자체가 없어요. 그쵸? 침묵 얘기 자체가 없으니까 일단 X 표시. 자, 그 다음에 empower the powerless. 무슨 말이에요? empower. 권한을 부여하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죠. 아까 맨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었지. acquiring power. 그것 이상의 것이 있다 그랬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힘을 갖게 되는 거, 힘을 주는 거, 이건 아니죠. 그쵸? 이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be counted among those who do the counting. 보이죠? those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면 카운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카운트 되고 싶은 거지. 그치? 카운트하는 사람들 사이에 카운트가 되고 싶은 거죠. 그쵸? 이게 바로 뭐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를. 그 사람들 사이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지. 자, 우리 팀, 자, 하나, 둘, 셋, 그래, 너까지.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카운트를 하는 것 사이에 카운트가 된다라는 거니까 어딘가에 속한다라는 느낌이야.
됐어요? 즉 여기 나오는 be counted 있죠. be counted가 카운트가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어떤 거라고? belong이죠. belong과 비슷한 이미지라는 거. 이미지를 그려보고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설명 듣고 이해되잖아. 그럼 복습할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계속 그 느낌으로 많이 줘요. 딱 만났을 때 처음에는 잘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느낌이. 근데 하다 보면서 좋아지는 거야. 아까 우리가 그래서 매주 맨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그래서 weekly review라는 걸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가장 최근의 지문을 보면서 밑줄이 의미하는 바를 떠올리고 문맥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것들 있죠. 그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되게 수월해져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답이겠죠? 이게 답일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아니야. 겉모습 얘기 안 나왔죠. 그 다음에 내면의 자아, 그 얘기 자체도 없어요. 그쵸? 그 얘기 자체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잘 봐야 돼. 자, 우리는 어떤 집단에 속하고 싶어. 그치? 그리고 그 집단은 뭐라고 그랬어? right한 거고. 그 집단은 바로 privileged. 이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쵸? 근데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외부인들을 그러면 뭐로 본다고? 규칙을 깨는 것들로 본다고. 그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외부인에 대해서 규칙을 깬다는 얘기까지는 빈칸 다음 문장에 있어 없어? 없죠. 그쵸? 그러니까 뭐가 답이 될 수가 없다? 5번도 답이 될 수가 없다. 몇 번? 3번이 답이다. 됐어요? 카운팅이라는 거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딱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해진다라는 거니까 카운트가 되는 거니까 속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나머지는 그대로 읽으세요.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뒤쪽은 그냥 그대로 쭉 읽어보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뭘 볼 거냐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6번 별표. 오늘 하이라이트 6번 별표요. 자, 33번이나 34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2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31번도 가능은 해요. 자연과학 지문이죠. 그렇죠? 그 인문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심하게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많이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튕기는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자연과학 소재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튕기는 느낌이 소재 자체가 설명하는 개념이나 현상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용을 쫙 읽어봤을 때 이해가 안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자, 자연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을 소재로 한 지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뭘 다루는 거냐면 어떤 개념이라든가 현상을 다루는 거죠. 그렇죠? 개념이라든가 현상을 다루는 건데 그러면 개념이라든가 현상에 대한 뭘 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주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설명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요? 반복하면서 설명해 주겠죠. 그쵸? 여기 반복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하지 않고요. 또 덧붙여서 설명을 좀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열거하면서 이렇게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 부연, 나열이야. 무슨 얘기니? 하나의 개념이라든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 번 얘기해 준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까지 쭉 읽고 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글을 읽은 독자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자연과학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읽어가면 되겠니? 요게 나올 거야. 그치? 뭔가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거야. 바꾸고 말하면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되고 소재가 낯설어서 튕긴다는 느낌이 들어도 참을성을 가지고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가면서 내가 이해되는 부분이 한두 개는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유추해서 가도 큰 틀에서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자연과학 지문은 소재가 낯설어도 일단 읽어가면서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한다. 됐죠? 이해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빈칸 주변에 주의한다. 적어주세요. 빈칸 주변에 주의한다.
자, 지금 6번을 읽는데요. 6번에 읽는데요. 아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6번에 읽는데요.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펑션 보이거든요. 이 펑션을 함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주세요. y는 fx 할 때 그 f예요. 함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쭉 한 번에 읽고 빈칸 주변에 주의하면서 답 찾아주세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들이 약간 미워지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쵸? 자, 일단 칠판에 있는 거 필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칠판에 있는 거 필기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 요 개념 알고 있지 않나? 그쵸? 근데 영어에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집사람이 이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고 싶어져서 했어요. 자, 아무튼, 어제 함수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집사람한테. 자기가 함수는 자신 있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집사람이 그 수학 선생님 출신인 거 혹시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수학 잘하십니다. 가장 존경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난 수학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또 영어를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재수없어해요. 자, 아무튼 문제는 그거야. 나는 수학을 잘하는 집사람을 존경하는데 집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나를 약간 살짝 재수없어하는. 그래서 언제 많이 놀랬냐면 내가 같이 여행 갔을 때 그 호텔 직원에게 아주 그 유창하게 영어로 말할 때 놀랬다고. 아니, 왜 영어 선생님이 영어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그죠? 영어 선생님이 영어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선생님 근데 있잖아. 선생님이 지혜생한테는 국어 선생님으로 이렇게 나를 생각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수학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갑자기 가지고 선생님 저 비문학 자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국어 선생님 아니신가요? 그래서 내가 약간 국어 선생님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도 그런가요? 그 정도까지 아니죠? 그쵸? 선생님 느낌은 좀 드냐?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요. 보세요. x로 인해서 이제 y값이 정해질 때, 그쵸? x로 인해서 y값이 정해질 때, 그래서 y는 fx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게 이제 바로 x에 대한 함수값이 바로 이제 y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x하고 y가 서로 관련성이 있다. 우리는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펑션이란 말을 기능이란 뜻으로도 쓰이지만 함수란 뜻으로도 쓰이는 거거든요. 사실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를 약간 이렇게 매핑하는 느낌이죠. 그쵸? 서로 이렇게 짝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영어에서 이런 문제 딱 나왔을 때요. 급여는 나이와 경험의 함수다. 그 얘기죠. 그쵸? 무슨 얘기예요? 급여는 나이와 경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둘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요. 자,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을 읽어가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은 그래도 무슨 말인지 대충 알 것 같죠?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약간 좀 빡쳐요. 그죠? 자,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일단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사이에 뭐가 없어? but, however 없죠.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요. 자, it is well established that 이렇게 쫙 보이죠? that 이하가 잘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원래 establish는 이제 그 자리 잡게 하다 그런 의미에서 설립하다는 뜻도 되고요. 어떤 생각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잘 자리 잡게 한다는 의미에서 규명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규명하다, 입증하다. 규명하다, 입증하다. 즉 무엇과 비슷한 느낌? 이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최근에 잘 나와요. 그럼 이때 is은 가주어고 that이가 이제 진짜 주어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럼 결국 어떤 의미야? that 이하는 잘 입증된다 그 뜻이니까 that 이하는 확실한 거임 뭐 그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비행 속도의 범위죠. 그렇죠? 비행 속도의 범위, 새들에게 혹은 새에게 비행 속도의 범위입니다. 에어로빅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에어로빅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유산소 운동할 때 그 유산소의 그 뜻도 되고요. 산소가 있는 것은 결국은 대기죠. 그렇죠? 그래서 에어로빅이 바로 이제 대기의, atmosphere 있죠? 그 비슷한 느낌이에요. 대기의, 그 다음에 유산소의 이렇게 이제 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새들에 관련된 얘기니까 설마 새들이 유산소 운동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뭐 살쪘는데 좀 걷자 이런 얘기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설마.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새들의 대기에서 즉 새의 대기 중에 비행 속도의 범위는 제한된다.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니? 비행 속도의 범위가 제한된다. 비행 속도의 범위가 제한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요게 이제 뭐가 될 건데, 요게 플라이트 스피드가 될 건데, 그 플라이트 스피드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요런 거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겠냐? 이런 거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 다음번에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가 보자. 비행 속도의 범위죠. 범위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요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 범위죠. 속도의 범위니까 어떻게 되겠어? 느리고 빠르고 그런 게 있겠죠. 그쵸? 근데 비행 속도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느리거나 빠르거나 둘 중 하나만 한다는 얘기지. 그치?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전범위가 아니란 얘기야. 그거 잘 봐야 돼.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은 무엇은 아니라고? 전체 범위는 아니라고. 그쵸? 그러니까 뒤에 쫙 보니까 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이 좀 안 된다는 느낌을 계속 나오는 거죠. 그쵸? 속도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됐어요? 다음번에 읽을 때는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어떻게? 어느 한쪽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제 같이 읽어가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잘 입증된, 잘 규명된 U자 모양의 함수죠. 뭔지 알죠? 그쵸? 이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U자 모양의 함수니까 2차 함수 아닌가요? 그쵸? 2차 함수.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할 거야. 어쩔 거야. 자, 아무튼, 요거.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2자 모양의, 2자란다. U자 모양의 함수, 2차 함수인데. 자, 그러면 얘를 일단 가로를 묶어볼까요? 얘를. 가로를 묶어보면 뭐가 보이니? as가 보이죠? 그쵸? 그러면 as는 뭐뭐로서 그 뜻이죠? 그쵸? 뭐뭐로서 그 뜻인데, 원래 as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as하고 비슷한 발음을 갖고 비슷한 모양인 게 is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겠어요? 그쵸? as는 어디에서? is에서 as가 나온 거예요. is에서 as가 나온 거니까, is는 뭐뭐이다라는 뜻이죠. 그쵸? he is kind 하면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은 친절하다. he하고 kind가 같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제 바뀐 거니까 as가 보일 때는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됐어요? as가 명사 앞에 쓰일 때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거 있죠. U자 모양의 함수는 같아. 무엇과 같아요? 바로 뒤에 보니까 비행 속도의 함수와 같다는 얘기죠. 그쵸? U자 모양의 함수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는데 U자 모양의 함수는 비행 속도의 함수와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은 건데 근데 얘가 바로 어떤 함수야? 공기 역학이 요구하는 것의 함수예요. 됐어요? 공기 역학이 요구하는 것의 함수야. 무슨 얘기니? 공기 역학이 요구하는 것과 공기 역학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과 무엇이? 비행속도 있죠. 비행속도 얘가 서로 무엇이 있다고? 관련성이 있다고. 펑션이 보이면 기능으로 해석하든 함수로 해석하든 펑션이 보이면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이렇게 가볍게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공기 역학과 그 다음에 비행속도가 서로 관련성이 있는 거니까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대충 어느 쪽인 것 같냐? 비행 속도가 공기 역학에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공기 역학이 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사실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우리는 이제 이게 바로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새의 비행 속도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됐지? 그럼 사실 뭐가 뭐를 얘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얘가 제한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얘가 여기에 영향을 주면 얘가 제한될 것인데 얘가 제한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여기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 보는 거예요. 넓은 적용 가능성을 갖는다. 널리 적용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 몇 줄. 그게 보여준다며. 그렇죠? 그게 보여준다며.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뭐가 나오는 거야? 자, 봐요.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말이지. 계속 반복, 부연, 나열. 그게 자연과학 지문의 특징이라고. 그럼 결국은 새의 비행 속도와 관련이 있고 그건 공기 역학과도 관련이 있으며 그건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대부분의 새들에게 이제 비행 속도가 제한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했다고? 슬로우 플라이트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새가 굉장히 빨리 근데 슬로우 플라이트?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느린 비행을 심지어 짧은 기간이라도 느린 비행을 어떻게 된다고? 가능하지 않대요. 새들의 느린 비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새들은 빨리 날아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건가? 맞아요. 그대로 읽어가면 돼요.
자, 그리고 this becomes more acute for birds 이렇게 보이네요. 그때 acute를 우리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심각한. 자, 이건 더 심각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야? 느린 속도를 비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느린 속도를 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within 뭐뭐를 가지고 있는 high wing loading이죠. 그쵸? 원래 이제 로딩 같은 경우는 로딩을 주어볼까요? 로드는 그 트럭이라든가 우리 그 차량 같은 거 있죠. 좀 비슷한 의미네요. 자, 거기에 뭔가 이렇게 짐 따위를 실는 거 있죠. 그게 로드예요. 그쵸? 자, 프로그램 때 이렇게 실행되는 것도 그래서 로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뭔가를 싣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그 짐에 무게가 생깁니다. 그거 이제 하중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보통 요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실린 물건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돼. 실린 물건의 무게.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실리면 우리가 어떤 게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이 실리면 이제 뭔가 지나치게 많이 실리고 뭔가 지나치게 많이 하면 과부하에 걸린다. 그런 말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실리는 게 과부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버로드를 과부하라고 하는 거죠. 머릿속에 들어가는 정보가 존내 많아. 그래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정보의 과부하. information overloa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즉 로드라는 건 바로 뭐다? 뭔가 이렇게 실려서 생기는 무게 정도의 느낌까지 같이 기억한다. 그러면 high wing loading이지 무슨 말이야? 날개의 무게가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무거운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무거운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들은 특히나 뭐가 잘 안 돼? 느린 속도로 비행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고등급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가요. 날개의 무게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더 높은 평균 비행 속도를 가지고 있는 새들에게는 느린 비행이 진짜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In a sense, 본질적으로 birds cannot readily slow down. 쉽게 이해되죠? 그쵸? 앞에 거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치? 왜? 이 문장과 앞에 문장 사이에 but however 없지. 앞에 거 어려웠어. 그럼 이대로 가져가는 거야. readilly가 쉽게죠. 그쵸? 그럼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공기 역학이를 뭐네 이렇게 딱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새들은 속도를 쉽게 늦출 수가 없다고. 슬로우 다운 할 수 없다고. 그쵸? 그 다음에 지속된 느린 비행은 그대로 꾸며주는 거죠. 위치에서 high average flight speed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높은 평균 비행 속도를 가진 새에게 지속된 느린 비행은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대가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결국 어떤 얘기야? 느리게 비행할 수 없고 지속된 느린 비행, 즉 오랜 시간 동안 느리게 비행하는 것은 새들에게는 안 좋은 일이야. 그렇죠? 자, 그리고 공기 역학적으로도 불가능하대요. 그러므로 자, 빈칸하기 위해서 속도를 늦추는 것은 즉 빈칸하기 위해서 느린 속도로 비행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빈칸에 대한 단서는 안 보이죠. 왜? 앞쪽에서 다 무슨 얘기밖에 안 했어요? 속도를 늦추는 건 불가능하다. 그 얘기인 거죠. 그쵸? 그거 외에 다른 얘기가 앞쪽에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앞에 속도를 늦춘다는 얘기가 보이죠. 그쵸? 그럼 빈칸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있을 것이다?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앞쪽에 싹 다 요 얘기니까. 그쵸? 자, 그러면요. 뒤에 보세요. 자, in other words의 별표. 이거 이제 결정적인 또 단서가 되는 거죠. 그쵸? 바꿔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뜻인데요. 이거 같은 말 아닌가? 그쵸? 등호 표시죠. 그쵸? 역시 자연과학 지문이구나. 계속해서 반복 부연 설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When the environment restrict 이렇게 보이죠? 자, 앞의 내용이야. 이제 잘 봐야 돼. 자, 그럼 우리는 뒤에서 이제 뭘 생각하는 거야? 앞의 내용에서 느린 비행이라는 거 나왔지. 뒤쪽이 같은 말이 돼. 그럼 우리는 빈칸에 대한 정보는 느린 비행이라는 것을 뺀 나머지 내용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서도 뭐만 찾으면 돼? 느린 비행이 아닌 다른 것만 찾아보면 되겠죠? 그쵸? 지금 보니까, 자, 환경이 제한할 때,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한할 때, 그쵸? 환경 때문에 정보의 이용이 제한될 때, 예를 들면, for example이죠? 예를 들면, 비, 안개, 그 다음에, 어둡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여기요. 낮은 조명이니까. 자, 그러면, 자, 비라든가 안개 혹은 어두워서 환경에 대한 제약이 생겨서 정보가 제한이 될 때, 새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자, 느리게 비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바로
낮아진 가시성을 compensate for 무슨 말? 보완하다, 보충하다. 적어주세요. compensate for 보완하다, 보충하다. 무슨 얘기야? 낮아진 가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즉 잘 안 보이니까 정보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느리게 비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돼? 그럼 빈칸에는 일단 뭐가 들어가줘야 돼? 정보를 파악하는 것. 그쵸? 정보를 파악하는 것.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서 정보의 이용이 잘 안 될 때 정보를 파악하는 것. 그것과 관련된 것을 찾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자, thus의 동그라미. thus는 그래서 그 뜻이기 때문에 앞쪽과 같은 흐름으로 역시 이야기하는 수하고 비슷하죠? 또 똑같은 얘기야. 앞에 거 이해 안 되면 뒤에 거 또 읽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새들이 비행하고자 한다면 이상적이지 않은 인지적 환경에, 인지적, 지각적 그 뜻이에요. 지각의, 인지의 그 뜻인데요. 지각 동사하고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 주는 거야. see라든가 hear 얘네들과 무엇이 있다고? 관련이 있다고. 지각의, 인지의 그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각 동사와 관련돼서 보거나 듣거나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상적이지 않은 지각적인 컨디션이지. 무슨 얘기야? 앞에 거 찾아가면 돼. 이상적이지 않은 환경이야. 뭔가 인식할 때. 그게 바로 뭘까? 그게 요거죠, 요거. 우리 요거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요거 생각하면 되잖아. 그쵸? 안개 껴서 잘 안 보여. 비어서 잘 안 보여. 어두워 잘 안 보여. 그 상황에서 새들이 비행을 해야 할 때, 혹은 가시성의 컨디션이 바뀔 때. 무슨 말이야? 잘 보이다가 안 보이게 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새들은 자,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음에 대신 그냥 가로로 묶어주세요. 안 써도 돼요. 뒤에 나오는 거 그냥 뭐만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 조심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는 없어요. 천천히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왜 조심해서 운전하니? 운전할 때 필요한 정보 파악이 빨리 차를 몰았을 때는 안 되니까 천천히 운전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또 뭘 할 수가 없냐면 자, 캔나 딱 보이죠?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이렇게 딱 보면 돼요. 그리고 속도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속도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빈칸에 나오는 구조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쵸? 빈칸에 나오는 구조하고 비슷하네. 속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슬로우 플라이트 안 돼요. 그쵸? 슬로우 플라이트 안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at a rate, 이때 rate는 속도라고 볼까요? 자, sufficient, 충분한 속도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match는 맞추다라는 뜻이죠. 뭐뭇에 맞추다, 뭐뭇에 맞추어 조정하다 그 느낌이네요. 자, 그러면 자, 새로운 지각적인 도전이죠. 자, 그리고 challenge는 도전이라는 뜻으로 봐도 되고요. 도전이라는 뜻으로 봐도 되고 비슷해요. 자, 그러면 새로운 지각적인 도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로 어떤 거 되겠어요? 지각적인 어려움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갑자기 안 보여. 갑자기 비 와. 갑자기 안개 껴. 그랬을 때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충분한 속도를 늦출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쵸? 계속해서 무슨 얘기야? 새들이 정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새들이 무엇을 할 수가 없다고? 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없다고. 정보 파악이 힘든 상황에서 혹은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속도를 늦출 수가 없다고 이렇게 봐야죠. 그쵸? 그래서요. Flight Formation Expression. Flight Formation은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그쵸? 비행의 대형 자체가 안 나왔죠? 그쵸?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Air Currents, 기류 있죠, 기류. 공기의 흐름. 이런 거의 내용 자체가 없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Modify the path, 길을 수정한다. Shorter route, 더 짧은 길로 가려고. 이 얘기 자체도 안 나왔죠. 그쵸? 자, 그 다음에 Informants Flight Mate, Flight Mate Expression. 잘 들어. Flight Mate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야? 같이 비행하는 또 다른 새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렇다면 얘는 당연히 어떤 의미야? 바로 단체라든가 집단을 암시하는 거잖아. 근데 새가 다른 새들과 여럿이 비행한다는 얘기 자체가 있어 없어? 뭐가 답이니? 답이죠. 그쵸?
master rate of gain of information 이렇게 보이죠. 정보 습득의 속도를 맞춥니다. 정보 습득의 속도를 맞춥니다. 어디에? 늘어나는 지각적인 도전에 늘어나는 지각적인 도전 무슨 말이야? 정보 습득이 어려운 상황이죠. 비, 안개 혹은 어둠 이런 것에 정보 습득의 속도를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이제 이해돼요? 그래서 몇 번이 답이라고? 5번이 답이라고. 이해되죠? 자, 요거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는데요. 자연과학 지문이죠. 자연과학 지문이면 일단 뭐가 있다? 반복, 부연, 나열이 있을 것이다. 내가 쭉 읽어가면서 오히려 자연과학 지문이 나왔을 때 겁먹지 말고 한번 읽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가져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머지를 활용한다. 그쵸? 그리고 빈칸 주변의 정보, 빈칸 주변 문장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보고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뭐가 그려지면 바로 이미지라든가 상황이 그려지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알겠죠? 한 장짜리 나눠드는 프린트물 있죠? 그건 다음 주에 같이 하도록 할 테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같이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뒤쪽에 우리 순서하고 삽입까지 다 풀어보고요. 새로운 교재로 들어갈 겁니다. 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교재로 들어갈 거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일단 데스크에서 교재 그냥 구입하시면 돼요. 다 교재는 이제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케이스 302에서 303으로 갈 거고요. 케이스 502에서 503으로 갈 건데요. 이제 구문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트레이닝을 하면서 좀 익숙해진 것들을 좀 더 속도 내서 할 수 있게끔 문장이 이제 조금씩 길어질 거예요. 조금씩 길어지는 문장. 원래 구문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한 문장 처음에 잘 읽을 수 있지. 그럼 두 문장, 세 문장 잘 읽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지문을 잘 읽을 수 있게끔 약간 길어지는 문장들을 조금 더 연결해서 읽는 연습들 그렇게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03 독해에서는 이제 밑줄어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빈칸, 순서, 삽입 역시 살펴볼 건데요.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요. 살짝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장문 독해 살펴볼 겁니다. 41, 42. 보고 있죠? 거기까지 해서 살펴볼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단어까지 같이 외워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